엑셀로 건축 계획 짜보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건축 계획을 먼저 하고 나서 건축 계획을 작성을 하는 법도 있고, 건축 계획을 먼저 작성하고 나서 건축 설계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건축 계획을 먼저 하고 엑셀표로 계획을 짜게 되면 이제 한 번에 끝날 수가 있죠. 근데 엑셀표를 작성을 해놓고 건축 설계를 하는 거의 이점은 뭐냐면, 큰 바운더리를 우리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특히 아파트 계획할 때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일반 건축할 때도 건폐율, 용적률을 먼저 잡아놓고 계략적인 층수를 잡아놓고 하면 좀 더 편리하게 건축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공공 아파트 개발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치가 있겠죠. 대지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어디라고 하겠습니다. 공공 번지. 그리고 대지 지역지구가 있겠죠. 지역지구,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 그러면 지역지구가 있으면 대지 면적이 있을 거고요. 대지 면적은 대략 1000평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3000제곱미터 정도면 1000평 가까이 되죠. 3300이 되겠지만 3300으로 할까요? 3300. 그리고 여기에는 제곱미터가 들어갈 겁니다. 제곱미터 삽입 닫기. 그리고 여기는 셀서식에서 사용자 정의로 해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샵 0000 여기서 샵샵 평 하면 이거는 1000단위로 끊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눠서 평으로 표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가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콜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평 안에다가 가로를 이렇게 해주면 이 안에 거는 글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해서 확인. 그러면 이거는 이거 곱하기 0.3025를 곱하면 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지 면적이 있겠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있을 거고요. 건폐율이 있을 거고, 건축 면적에 따른 건폐율이죠. 그리고 건폐율에는 법에서 정한 건폐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건폐율은 60% 정도로 할까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보통 60%, 서울에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퍼센테이지로 바꿔주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아파트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계획상 편의를 위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건폐율, 이제 용적 연면적이 있겠죠. 연면적은 지상과 지하를 나눠주고, 지상, 지하, 합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합계를 이 위에다 올려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연면적은 이걸 표현하기 전에 일단 용적률에 따라서 지상 면적이 구해지니까요. 용적률, 요거 법정은 똑같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법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2종이면 보통 200%죠. 200%다. 그러면 200% 이하이기 때문에 200%를 맞춰도 되는데 200%를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200%를 맞춰 놓으면 나중에 약간 면적이 늘었다 하면 이 건축물을 까내야 되는 그런 뭐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용적률을 200%까지 맞춰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이 계산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일단 비워두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규모가 있겠죠.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제 주차장이 중요하죠. 주차장. 그래서 법정은 몇 대, 용도별로 있겠지만 일단은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분양면적이 들어갈 겁니다. 분양면적은 일단 아파트에 근린생활시설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나서 근생을 일부 넣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분양면적은 그냥 분양 평형이 있겠죠. 평형 아파트 평형대가 될 거고, 세대수가 있을 겁니다. 몇 세대. 그리고 이 전용면적이 있을 거고, 전용면적에는 보통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거. 자, 전용면적. 병합해서 또 병합하고, 요거 위치는 여기 중간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벽체 공용, 전용면적은 그냥 전용면적이죠. 자, 착각했습니다. 자, 이거 전용면적. 그리고 공용면적 있겠죠. 공용면적에는 전유공용, 요 세대만 쓰는 전유공용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유공용면적은 보통 이렇게 3개. 일단 벽체 공용이 있고, 기타 공용, 코아 공용이라고도 하죠. 코아 공용. 그리고 소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면적은 일단 두 가지 평형대로 할까요? 25평형이다. 25평은 전용면적이 559 이하입니다. 60 이하입니다. 그러면 59.98까지. 보통 이거는 세대수하고 전용면적은 이 연면적하고 맞춰가지고 이걸 조정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은 59.98로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까지 맞추고 85제곱미터 공면평형이죠. 85 이하 그러면 84.98 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이 벽체 공용은 계획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은 이게 뭐 0.1%를 조금 모자란 숫자 정도 됩니다. 그러면 0.08 정도 할까요? 그리고 84는 약간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라고 하죠. 그러면 코아 공용, 전유 공용,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분양 면적이 나오겠죠. 아파트 분양 면적은 이렇게 벽체 코아 전용 면적을 합한 면적이 일반적인 분양 면적이 되겠습니다. 분양 면적. 이거는 전용 면적과 요 속의 합계가 되죠. 근데 이 분양 면적은 여기 보시면 나중에 여기다가 제가 전용률이라는 걸 넣어 놓겠습니다. 전용률은 5제곱미터 정도면 보통은
75%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면 전용률은 75%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그리고 84가 되면 코어는 그대로 있는데 전용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전용률은 조금 더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78% 정도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 면적은 이 전용 면적을 전용률로 나누면 분양 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건 제곱미터입니다. 다. 단위는 여기에는 요거 이렇게 카피해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용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고 분양 면적 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칸을 띄워서 자, 삽입을 하죠. 아래로 밀기. 그러면 이거는 이거 곱하기 0.3025 하면 요거는 평형대가 되는 거죠. 평형대.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25평이 되죠.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똑같이 되죠.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여기. 자, 요거 곱하기 0.3025.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해서 소수점 두짝짝까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용 면적은 이게 이 평형대를 밑으로 놓을 때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요거 합계하기 할 때 썸 프로덕트라는 걸 쓰게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평을 옆에다 쓰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4평이 되고 이게 32평형이 됐죠. 84가 전용률이 좋게 나오면 분양 면적이 좀 작아집니다. 전용률이 안 좋게 나온다. 만약에 전용률이 이게 75%다. 그러면 34평형이 됩니다. 전용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72%다. 그러면 25평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용률하고 분양 면적하고는 관계가 많습니다. 75%, 78%면 괜찮은 거죠. 전용률이. 그러면 이거는 자, 보통 평형대는 평 24.19평형. 자, 이거는 32.9평형.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소수점을 없애겠습니다. 24평형, 33평형 이렇게 읽어보고요. 그러면 이 전용 코어를 이 속에 요 면적은 분양 면적에서 전용 면적을 뺀 면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카피를 하죠. 붙였습니다. 그러면 23평형. 그럼 코어 공용 면적은 이 벽체 공용은 아직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서 일단은 요 면적을 뺀 걸 코어 공용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비슷하죠? 이 코어 면적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 공용 면적이 들어갑니다. 기타 공용 면적이 뭐가 있죠? 기전실 그리고 기전실 등 해서 이 부대시설도 여기다 같이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 면적이 비율이 큽니다. 특히 요즘에 고급 주택은 주차장을 세대당 5대, 뭐 적게 하는 데는 3대 정도 해주기 때문에
한 대당 12평에서 15평까지도 되거든요. 그러면 5대다 그러면 한 50평 정도가 주차장 면적이 이제 세대당 쓰는 꼴이 됩니다. 주차장 면적 요거 합계, 여기도 소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합계 면적, 이 세대수 합계 면적 요걸 쓰게 되죠. 그러면 일단 세대 비율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세대 비율이라는 거를, 세대 비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대 비율을 50대 50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임의로 넣어보는 겁니다. 50대 50. 그러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계 면적은 이거는, 자, 그러면 이 합계 면적은 시그마 요거 콤마 요거 두 개 더 하는 거죠. 요거는 잘못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전용 면적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전용 면적의 합계가 되죠. 이게 만약에 제가 썸 프로덕트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일단 지워버리고 썸 프로덕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썸 프로덕트는 뭐냐면 여기다가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는 썸 프로덕트 여기 있죠. 썸 프로덕트를 쓰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콤마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쭉 해서 더해 주는 거죠. 이 썸 프로덕트인데 요걸 쓰려면 아까 이게 있으면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는 썸 프로덕트 해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0이니까 자 이렇게 콤마 이렇게 가로 닫아주면 똑같이 나오네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르겠죠. 근데 이게 0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옮겨주고 그러면 요것도 요거를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있죠. 이걸 어떻게 고정을 시켜주냐, 여기에다 달러를 넣어주면 고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달러 여기도 달러 이렇게 넣어주면 고정이 되죠. 요거는 고정이고 요거는 옮겨가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줬을 때 이렇게까지 드래그를 해주죠. 드래그를 해줬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콤마 2개. 자,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보죠. 확인됐습니다. 자, 이거 확인됐죠?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 면적이 뭐냐면 일단 지상 주차장이 없는 한은 이 면적이 지상 면적이 됩니다. 이거는 이 면적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요거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샵이 계속 나오는 거는 여기 좁기 때문에 나오죠. 자 여기 요거에 0.302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지상 면적이 구해지면 용적률이 구해지죠. 용적률은 지상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이 됩니다. 자, 이게 용적률이 되는 거죠. 자, 퍼센트 이렇게 두 개.
200%까지 되는데, 아이고, 제가 세대수에 걸어놨어야 되는데 세대수 안 걸어놨네요. 자, 이거 실수했습니다. 자, 이걸로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콤마를 하고 이것도 이렇게 확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24, 30 했는데 이게 비슷했죠? 그러면 이게 세대 비율을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 100세대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거 곱하기 요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세대 비율 하면 100세대죠. 그러면 용적률이 286%가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좀 줄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할 수도 있죠. 86% 정도면 86%면 한 3300 정도 되죠. 3300이면 3300제곱미터가 100%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세대에 있으면 이게 100세대에 있으면 이게 100% 정도 주는 거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0이면 비슷하겠는데요? 아니네. 자, 이걸 70세대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 200% 가까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78세대? 68세대? 68세대면 69세대? 70세대? 70세대면 이게 넘네요. 그러면 얘 비율을 조금씩 바꿔보면 되겠죠. 그러면 200%가 넘었으니까 33평형을 한 세대를 줄이고, 아니면 얘를 한 세대를 늘리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얘를 34세대로 하고 35세대로 하면 그러면 이거는 시그마가 되는 거죠. 얘 35세대, 요거는 시그마 이렇게 69세대가 되죠. 그러면 요거를 한 세대 더 늘려볼까요? 36세대. 와, 이게 그러면 70세대로 하면서 요거 세대 비율을 조금 바꿨더니 요거 세대 비율이 바뀌었죠. 요거 나누기 요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 세대 비율이 좀 바뀌면서 자 요거 시그마 이렇게 100%가 됩니다. 그러면 199.4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장 면적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주차장 면적은 이제 아파트가 70세대가 들어가니까 주차장 면적은 보통 세대당 한 대입니다. 뭐 법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면 거기에 60제곱미터당 뭐 85제곱미터당 그 주차장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수는 그걸 맞추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세대당 한 대 기준으로 세대수에다가 조금 여유 있게 교평을 받게 되면 1.2대를 봅니다. 자, 1.2대도 사실 요즘에는 좀 적습니다. 작은 게 아니라 적습니다. 1.2대보다는 요즘 신도시는 1.5대, 1.7대, 많이 하는 데는 2대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4대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1.4대, 세대당 1.4대의 면적은 요즘에는 한 35제곱미터 정도, 예전에는 이거를 30제곱미터로도 맞췄던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주차장도 넓어지고 주차 구획도 넓어졌죠. 그리고 이제 차로폭도 예전에 6m,
됐던 것들이 메인은 7m, 7.5m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차로는 6m, 6.5m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차로도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35제곱미터는 있어야 계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35로도 안 되고요. 주상복합은 지하 주차장이 건물 기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차 효율이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45제곱미터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35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럼 면적이 나오죠. 자, 또 샵으로 됐으니까 이거 바꿔주고, 그러면 이 면적을 주차장 면적 이 세대 비율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전용 면적 비율로 가져갑니다. 모든 면적은 전용 면적 비율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1제곱미터당으로 바꿔주고 곱하기 전용 면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카피 더하기, 자, 요거는 뭐가 잘못됐죠. 이게 두 칸 내려왔기 때문에 이 칸도 두 칸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의 기존실 요 면적은 어떻게 잡느냐, 기존실은 보통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큰 아파트는 400제곱미터에서 600, 1000 정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건 작은 데니까 200제곱미터 정도 기존실을 잡고요. 그리고 부대시설은 세대당 얼마를 주느냐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을 많이 준다 그러면 세대당 2평 정도를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세대가 작으니까 세대당 1평 정도를 주겠습니다. 한 평 뭐죠? 3.3 제곱미터가 되죠. 그럼 제곱미터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431제곱미터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바꿔주면 됩니다. 이 면적을 전용 면적으로 나눠서 전용 면적으로 곱한다. 해당 전용 면적으로 곱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카피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두 칸이 들어왔으니까 두 칸을 다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 자, 이거 기존실 주차장 합계,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것도 약간 넓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도 나왔죠. 기존실 면적도 나왔고, 그러면 이 면적이 뭐죠? 이게 지하층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하층 면적이 됩니다. 요거 지하층 면적이죠. 이거 똑같이 카피를 하면 됩니다. 그럼 합계 면적은 이 두 개 합친 면적. 자, 요거 제곱미터고, 이것도 똑같이 카피를 해서, 그러면 계획이 3159제곱미터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3159평, 지상 1900평, 지하가 1100평 정도 계획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용적률 구해졌고, 지상 이제 주차 대수는 세대, 얼마 계획이죠? 주차 대수는 세대에 대해서 1.4대를 아까 했습니다. 98대 대를 써주면 되겠죠. 법정은 요거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찾아봐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모는 대략 건축면적 건폐율이 보통 60%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를 넘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20%에서 30%, 빡빡하다 그러면 30%, 20%, 10몇 프로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이거를 한 20% 정도로 볼까요? 0.2. 그럼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면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에 건폐를 곱한 거죠. 이렇게 이 정도가 됩니다. 건축 면적이. 그러면 이 건축 규모는 뭐죠? 건축 규모는 지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나누면 건축 규모가 됩니다. 그럼 9층, 10층 정도가 되네요. 10층. 이거를 여기에서 셀서식에서 이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셀서식에서 이걸 해놓고 이거를 여기까지만 하고 층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10층. 지하는 보통 어떻게 구하느냐? 지하는 지하 연면적이 있죠. 지하 연면적이 있고, 지하 연면적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하 연면적을 계략적으로 대지 면적의 한 80% 정도가 차지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0.8로 나누면 지하 2층 정도가 되네요. 이것도 똑같이 또 바꾸겠습니다. 사용자 지정해서 이거 해놓고 숫자 층 이렇게 하면 지하 1층은 아니죠. 라운드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라운드업이라고 써주겠습니다. 라운드업 이렇게 해줘야 되나?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잠시만요. 라운드업 이렇게 이것도 잠시만요. 라운드업 여기다가 0을 해줘야 되네. 0 자리에서 올려라. 자, 이것도 여기서 라운드업을 해주겠습니다. 라운드업. 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략적으로 이 분양 면적표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는 셀서식에서 테두리를 없애주겠습니다. 이것도 셀서식에서 테두리를 없애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셀서식에서 테두리 없애주고요. 이것도 셀서식에서 테두리 없애주겠습니다. 요거는 한 칸 더 이동을 하고, 자, 분양 면적표 요거 글자 좀 키워주고,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요거는 통합해서 가운데 맞춰도 되고요. 앞으로 끌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자, 앞으로 끌어오고, 자, 이것도 합하고 끌어오고, 여기는 가운데를 없애는 게 좋겠네요. 테두리 없애고, 이것도 여기서 테두리를 없애겠습니다. 자, 이것도 테두리 여기까지도 없애면 좋겠네요. 이것도 테두리를 없애고, 이거는 합쳐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맞추겠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맞추겠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중간에 맞췄고, 이것도 여기서 셀 서식에서 이거 가운데 없애죠. 그러면 여기다 카피해서 건축 개요 아니면 설계 개요 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 면적표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개략적인 그 건축 계획을 잡기 전에 건축 개요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걸 잡아 놓으면 개략적인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들어가야 이 땅의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지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개요를 먼저 작성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남들한테 엄청나게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 설계를 하는 초보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찍는 거지 그 다른 취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하면서 제가 아는 지식들을 조금 정리를 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근데 가끔 이 유튜브를 하는데 힘을 빼는 것들이 이 악플을 써놓는 것들이 좀 힘을 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필요한 분들만 보시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지 마시고 악플도 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